그녀가 집에 돌아온 순간 당신의 촉이 먼저 움직였다면 그냥 예민하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입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느낀 이상한 공기, 평소와 다른 눈빛, 갑자기 차가워진 태도, 손을 잡으려는 순간 미묘하게 빠지는 몸,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선을 넘었을 때 변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친밀한 행동, 시선, 몸의 거리, 휴대폰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루 일정을 설명하는 말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답장을 조금 늦게 했다는 식의 애매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고 남자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변화들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런 순간을 촉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리는데 머리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증거가 없는 순간이 아니라 계속 보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행동 신호를 말하겠습니다. 특히 6번째 신호까지 보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설명이 오히려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여자를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차분하게 들으십시오. 이 영상은 의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친밀감의 차단입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먼저 당신 곁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기대고 손을 잡고 가볍게 장난을 치고 눈을 맞추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이 끊깁니다. 가까이 앉지 않고 손이 닿는 것도 피하고 입맞춤이나 스킨십을 어색하게 흘려버립니다. 피곤하다는 말, 머리가 아프다는 말, 일이 많았다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거절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예민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턴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거리두기가 며칠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그 차가움이 감정적인 거리감과 함께 움직인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이미 선을 넘은 여자는 곧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과 친밀한 분위기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감정이 다른 곳에 쏠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가까워야 하는데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 모임이 있었다며 늦게 들어온 뒤 평소 같으면 당신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파 끝에 떨어져 앉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빼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말투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온도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피곤해도 당신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가까움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담이 집에 돌아온 직후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당신을 피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곧장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개 욕실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샤워 패턴이 갑자기 지나치게 빠르고 급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집에 돌아오면 옷부터 갈아입고 당신에게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라도 건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신 뒤 천천히 씻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사도 짧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방이나 외투를 손도 못 대게 한 채 곧장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 움직임에는 단순한 피곤함보다 급함과 긴장이 묻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샤워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밖에 다녀오면 바로 씻는 습관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식을 하고 돌아왔거나 지하철을 오래 탔거나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행동의 강도와 태도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속옷을 바로 갈아입, 옷을 곧바로 세탁기에 넣고 향이 밴 겉옷을 숨기듯 치우고 씻기 전에는 가까이 오는 것조차 불편해한다면 그건 그냥 위생 습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행동은 흔히 흔적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낯선 향, 몸에 남은 감각, 피부의 미세한 변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까지 무엇이든 들킬 수 있다는 긴장이 사람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대신 물로 먼저 무언가를 지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집에 와서 저녁 먹었는지 묻던 사람이 오늘은 한마디도 없이 욕실문부터 잠깁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샤워를 마칠 때까지 이상할 만큼 경계합니다. 물은 몸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숨기려는 긴장까지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은 다음 신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눈빛과 몸의 언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제할 수 있어도 시선과 자세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 앉아 있는데도 눈을 오래 맞추지 못하고 자꾸 아래를 보거나 옆으로 시선을 흘립니다. 억지로 웃는 것처럼 입꼬리만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굳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짧아집니다. 말은 평소와 비슷한데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의 거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붙어 앉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한 칸 떨어져 앉고 몸을 당신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틀어놓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쥔 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이 TV를 보고 있어도 편안함이 아니라 묘한 경계심이 흐릅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화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피곤함과 다릅니다. 정말 지친 사람은 오히려 당신에게 기대거나 말이 없어도 편안하게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가까움 자체를 압박처럼 느낍니다.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이미 들킨 것 같은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정직한 사람도 우울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를 마치 신문처럼 느끼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먼저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감정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의 온도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짧고 되묻는 관심도 없고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작은 배려조차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먼저 말을 걸고 사소한 농담에도 반응하고 당신의 표정만 봐도 기분을 읽으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심하고 건조해졌다면 그 변화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까워진 뒤에는 마음의 중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강한 모순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이면서 원래 가장 가까운 당신에게 차갑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감정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차가운 말투와 짜증, 무관심을 받게 됩니다. 회식이나 친구를 만났다고 하고 돌아온 밤 이후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애칭이 사라지고 밥은 먹었는지 오늘 힘들지 않았는지 같은 작은 관심이 끊긴다면 그 온도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일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직장 압박만으로도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의 냉담함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시점 이후 차가움과 거리감과 짜증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웃었던 이야기에 반응이 없고 하루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감정을 공유하지 않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이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면 그것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휴대전화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녀가 휴대전화를 숨기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가 울리는 순간 그녀의 몸과 표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전화를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고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알림 미리 보기를 꺼둡니다.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고 당신이 우연히 화면 쪽을 보면 몸을 살짝 틀거나 손으로 가립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거의 모든 관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알림 하나에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림이 와도 자연스럽게 확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라거나 너무 빠르게 메시지를 열고 화면을 비스듬히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표정은 굳어있다면 그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갑자기 잠그거나 대화 기록을 자주 지우거나 연락처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거나 평소 쓰지 않던 다른 앱으로 대화를 옮기는 것도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와 숨겨진 연결이 있다면 그 전화기는 그 사람에게 가는 문이 됩니다. 알림 하나가 오면 불안, 흥분, 두려움,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볼 때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가 짧아지고 당신이 별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자연스럽게 씁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사생활은 있고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열어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활과 비밀은 다릅니다. 사생활은 평온하지만 비밀은 긴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옆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녀가 화면을 숨기고 알림이 올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 이상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휴대전화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증거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행동입니다. 전화기를 쥐는 손, 알림을 보는 눈, 화면을 돌리는 각도,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반응. 이런 작은 것들이 먼저 말해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가 가장 숨기기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완벽할수록 때로는 이미 연습된 대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는 일정은 자꾸 꼬이는데 설명은 이상할 만큼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야근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 길어질 수도 있고 친구를 갑자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쁨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설명의 질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간단하게 말합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기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자주 지나치게 매끄럽습니다. 묻지도 않은 디테일이 많고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정확하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도 문장 순서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홍대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될 일을 누구를 만났고 몇 번 출구 앞에서 무엇을 먹었고 몇 시 몇 분에 일어났고 지하철이 얼마나 붐볐는지까지 길게 붙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감정은 이상하게 비어 있습니다. 즐거웠다고 말하는데 얼굴은 굳어 있고 별일 없었다고 말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가고 피곤해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당신과의 스킨십은 유난히 피합니다. 말의 흐름과 몸의 반응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이 자기 촉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촉은 법적 증거는 아니어도 경고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신호들이 함께 붙기 시작하면 더 그렇습니다. 친밀함을 피하고 씻는 패턴이 급해지고 눈빛과 몸짓이 어색해지고 감정의 온도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는데 일정 설명만 혼자 지나치게 완벽하다면 그때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신호 하나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신호가 같은 시기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진실은 대개 말보다 먼저 행동의 모순에서 새어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신호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동이 보내는 경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단 하나의 장면만 보고 폭발하지 마십시오. 하루 차갑게 굴었다고, 휴대전화를 한번 숨겼다고, 갑자기 샤워를 했다고 곧바로 결론부터 내리면 당신도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봐야 할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같은 시기 안에 여러 변화가 겹치는지, 말과 표정과 몸의 반응이 계속 어긋나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감정이 터진 밤이 아니라 서로 말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도 비난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 무슨 짓 했어?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는 더 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든다. 나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따지지 말고 메시지를 집요하게 퍼붓지 말고 분노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남자가 결국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만약 관계의 문제가 깊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존중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현실을 보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원한다면 댓글에 명료함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운전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실이 길을 이끌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 행동하십시오.